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YG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신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미래의 성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왜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컨센서스 상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 이제 잠정 실적만 했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살 바엔 이거 사세요 라고 하고 싶은 엔터주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용역이 좀 은근히 많았어요. 전 용역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용역 부분이 28%고요 방송 제작 16%인데 제가 이 방송 제작에 대해서 좀 크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이 있었어요. 이 방송 외주 제작 때문에. 그리고 상품 제품 굿즈라던가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블랙핑크, 빅뱅, 그리고 트위니어는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산다라박은 있더라고요. 아이콘, 제가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 안다, 위너, 잭스키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우선, 트레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자들도 있습니다. 연기자 차승원 있고 강동원 있고, 근데 유명한 애들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인나 씨도 있고 최지우 씨도 있고 김희애 씨도 YG더라고요. 몰랐는데 저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김희애 누나가 YG였어? 엔터주는 거기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거의 주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다 긁었습니다. 자, 5월 28일 날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입니다. 매출 비중이 50% 차지하는 폭발적인 국내외 IP가 성장을 했다. 이게 뭐냐면요, 블랙핑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 블랙핑크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신인그룹에 대한 기여도 확대를 통해서 신인그룹을 뽑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성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매출이 1,0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도래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어요. 초였나요? 올 초였을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들?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한번 보셨어요?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음식과 중국의 뭐 술이라던가 아니면 한복도 우리나라 한복이라기보단 중국풍의 한복을 입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약간 중국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왜곡이 된다. 그리고 하필 그때가 이제 동북공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김치는 중국 거다, 독립운동가들도 조선족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되게 민감할 때였어요. 근데 하필 그때 중국풍의 드라마를 딱 펼치니까 사람들이 터진 거죠. 항의가 났어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고요. 왜 이걸 중단을 했냐, 이거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배우들한테도 투자가 되고 다 그랬을 텐데 이걸 왜 하냐, 여지껏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왜 이게 유례 없는 사건이 있었냐면요, 시청자들이요 이제 스마트해졌어요. 방송국 건드려봤자 득될 거 없다라는 거 알아요. 동북공정을 그대로 녹여두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협찬하는 모든 협찬사들 다 조사해가지고 불매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고 여기에 따른 영업 손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빅뱅이 이제 컴백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빅뱅이 컴백이 되고 올해 말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은 첫 자릿수가 변화될 것이다. 영업이익 첫 자리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외주 제작사가 이성균과 김지훈 감독의 애플TV에 닥터브레인으로 올해 내로 방영이 된대요. 조선구마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반격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자체만으로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블랙핑크에 대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완전체 활동이 없더라도 멤버 개개인의 솔로 활동이 이미 이 버금갈 만큼 매출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3월 12일 날 발매된 로제 싱글 앨범 같은 경우에는 초동 판매량이 45만 장이 나왔대요. 그리고 한 달간 62만 장을 판매를 했는데 한 달 동안 62만 장을 판매했는데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이 120만 장 팔린 거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지금 이 성적을 냈다. 그리고 이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 전 솔직히 아이돌 요즘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이게 8일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고요. 물론 YG 자체에서 유튜브 관련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트레저라는 남자 신입 그룹들이 있는데 위버스에 가장 먼저 입점했어요. 이 위버스가 뭐냐면요,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어플에서 실시간이든 가상이든 간에 팬들과 가수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이 됐던 실시간이 됐던 뭐든 간에 이 플랫폼 하나로 내 가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트레저가 가장 먼저 입점을 해서 팬덤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트레저와 그리고 리사의 솔로 활동이 지금 잡혀 있고 4분기 때는 블랙핑크 컴백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게다가 플러스로 YG 같은 경우에도 신입 걸그룹 데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플러스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빅뱅이 만약에 컴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앞자리 수가 그냥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월 3일 메리츠 증권에서 보면은요, SM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분기 리사 앨범이 3분기로 좀 이연이 됐대요. 이연이 되면서 라인업이 좀 부재가 됐는데, 뭐 3분기 때 다시 나오면 그 매출이 3분기 때는 찍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공급에 따라서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죠. 빅뱅이 컴백하면은 콘서트부터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YG의 최대 주주가 이제 사회적 이슈, YC죠. YC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분도 이제 약간 뭐 구설수와 뭐 사회적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사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이 한 차례 매각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 및 자산 가치를 제외한 동사의 엔터적인 부분만 봤었을 때는 한 6,5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포함한 부분이 6,5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고, 그리고 SM도 지금 이수만 선생님이 물러나게 되면서 시장의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YG도 지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엔터 3사가 내년에 그런 식으로 매각될 분위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각이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매각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G가 혹은 SM이 둘 다 막 카카오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라인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8월 13일 날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2분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56%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277%로 본인들이 추정했을 때는 48억 원을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자회사 YG 플러스와 하이브의 국내 음반 수익이 같이 돌아가면서 규모의 효과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때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합산한 디지털 콘서트 수익이 228억 원을 기록을 했대요. 이 효과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콘서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효과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매출액이 18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83억 원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이를 반영하더라도 음원의 추정치가 좀 되게 크게 상향이 되었고요. 음원 판매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엔터 3사가 M&A 대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5월 이후에 SM 관련해서 좀 이벤트가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동일한 관점으로 JYP와 YG를 같이 바라보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나옵니다. 디지털 콘서트와 그리고 광고 매출이 3년치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최대치가 나왔대요. 그리고 음악 서비스가 매출의 성장을 크게 이끌었대요. 안타까운 부분은 뭐 텐센트 뮤직의 주가가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영업외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텐센트 뮤직 때문에 평가 손실 반영이 106억 원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텐센트의 주가 하락이 된 게 중국의 이제 규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텐센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요게 이제 YG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시장의 기대를 좀 연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하반기 때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 데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위버스, 블랙핑크도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위버스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매출을 동반한 상승,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외형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주력 아티스트 컴백에 따라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매출이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백신 다 맞고 있으니까, 저도 어제 예약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9월 28일생이어가지고 8일 말자에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 널널하더라고요. 좀 막 꽉
꽉 채워가지고 없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약 바로 되더라고요. 지금 뭐 저조차도 1시간 늦게 지나서도 충분히 편하게 예약을 해도 다 예약이 됐는데, 그러면은 전 국민이 거의 접종률이 많이 늘어날 테고 집단 면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콘서트 나오게 될 것이고, 게다가 이제 빅뱅까지 나온다? 그러면 뭐 활용 점정을 찍는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엔터사의 영업이익률을 딱 비교를 하면은요, 이게 파란색이 21년도, 주황색이 22년도, 회색이 23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은요, 원래는 제가 점을 이동시키고 싶은데 이 점이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동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21년도에서 22년도의 차익을 말을 하는 겁니다. 21년도에서 내년치까지의 차익이 어떤가 봤더니 제일 크게 올라가는 거는 단연 하이브예요. 하이브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816억 원의 영업이익률이 껑충 더 올라갑니다. 차이가 그만큼 벌어져요.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SM이 그나마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YG, 그 다음이 JYP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엔터를 산다고 하면은 솔직히 빅뱅이 뭐 컴백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블랙핑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YG 엔터테인먼트를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내년에 따른 그런 전망이라던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나 같으면 하이브를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YG보다는 하이브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21년도 매출액, 22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상승률이 45%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영업이익, 22년도 영업이익을 딱 비교를 하면은 75%가 상회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률 상승률을 보면은 1, 2분기 때는 2분기 때 좀 죽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죠. 하지만 2, 3분기 때는 안 좋은 거 대비해서 80%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메리츠증권에서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과 실적이 발표된 후에 내용이 달라요. 2분기 때 물론 여기가 확정되었고 컨센서스 상회가 되었으니까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이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2분기 때는 좀 이만큼 피크를 쳤는데 3분기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4분기 때, 왜냐면은 콘서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4분기 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 엔터주의 성수기는 4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은 여기의 증가폭보다도 여기의 증가폭을 좀 많이 늘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하나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여기 5월 내에 6월 내에 이런 같은 내용의 숫자가 있었다면은 이거 의심해볼만 한데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요 애널리스트 한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막 비중들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만 빼버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3, 4분기 때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2, 3분기 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년도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요런 얘기를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얘기를 한 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요. 역시 이제 19년도에 좀 적자폭이 있었는지 뭐 난레이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년도가 없는데 여기는 19년도가 없었어. 그래서 5년간의 평균 PER을 구하면은 48.97이 나오고요. 그리고 21년도 EPS를 곱하니까 63,856원이 나와요. 물론 요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 곱하기 100을 하면은 여기는 좀 낮게 나와요. 왜냐면은 또 2020년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8,436원. 뭐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이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목표 시가총액 구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표 시가총액을 구하면은요 1조 1280억이 나와요. 지배순이익 혹은 당기순이익 곱해서 21년도 PER을 곱하니까 1조 1280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발행수주를 나누면은 61,18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목표 주가보다는 싸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58,700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목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뭐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YG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엔터주를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하이브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Honest.